그의 이름은 하이레딘 바르바로사. 하지만 유럽인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바르바로사, 붉은 수염의 해적. 16세기, 지중해는 수많은 함대와 해적들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고 가장 두려운 존재. 그가 나타난 바다엔 함포 대신 공포가 퍼졌고 돛대 위엔 달 모양의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제국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 아루주와 함께 알제리 근처에서 활동하던 해상 약탈자였죠. 그러나 그의 해적질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싸우고 항해하고 연합하고 도시를 지배했습니다. 스페인과 베네치아 함대조차 그를 정면으로 상대하길 꺼렸습니다. 그는 점차 해적이 아닌 전략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530년대, 오스만 제국은 육지에서 이미 유럽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헝가리를 집어삼켰고 발칸을 넘어 비엔나까지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지중해는 달랐습니다. 그곳엔 스페인, 제노바, 베네치아와 교황의 함대가 철벽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군의 이름으로 무슬림 함대를 공격했고 오스만의 선박은 지중해 한가운데를 마음대로 오가지 못했습니다. 술레이만 대제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육지의 왕이 아니라 바다의 황제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내 바다를 지킬 자가 필요하다. 그는 장군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귀족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항상 바다에 있었고 항상 그 붉은 수염을 따라갔습니다. 바르바로사, 해적이자 지배자, 무법자이자 전략가. 그는 황제 앞에 불려갔습니다. 너를 해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한다. 제국의 바다를 맡겨보마. 1533년, 술탄 술레이만은 해적을 제국의 제독으로 임명합니다. 그 순간 하이레딘 바르바로사는 이제 황제의 이름으로 바다를 지배하게 됩니다. 직함은 카푸탄 파샤, 오스만 해군의 총사령관. 그러나 오스만의 해군은 아직 제국의 이름에 걸맞지 않았습니다. 선박은 낡고 선언은 제각각이며 명령 계통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하이레딘은 바다에서 배운 모든 것을 제국의 체계로 끌어들입니다. 그는 빠른 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대포보다 바람과 조류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는 모든 선박의 선장을 직접 불러다 훈련시켰고 해적 출신이든 귀족이든 무능하면 내쳤습니다. 그가 원한 건 바다에서 이기는 군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몇 년 뒤 오스만의 해군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전함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은 그 변화의 끝에 자신들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바르바로사 앞에 강적이 나타납니다. 이름은 안드레아 도리아.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의 귀족, 스페인 합스부르크 제국의 최고 해군 사령관. 도리아는 젊은 시절부터 바다를 누렸고 해군 전술에 있어선 교과서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수십 년간 유럽 해군을 조직하고 지휘해온 인물입니다. 1538년, 그는 유럽의 모든 해군을 모읍니다. 스페인, 베네치아, 제노바, 그리고 교황청까지 총 600척의 대연합함대. 그가 이끄는 배는 수도 없이 많고 무장은 중무기며 그 배후엔 황제 카를 5세와 로마 교황이 있었습니다. 바르바로사 고작 100척 넘짓. 하지만 도리아는 바르바로사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예측할 수 없다. 몇 해 전 알제리 건안에서 도리아는 바르바로사에게 완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지중해의 운명을 건 결정적인 한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538년 여름, 지중해에 무언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바다는 이미 전장이었고 각 함대는 숨죽인 채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도리아는 수백 척의 배를 이끌고 알바니아 인근 해역으로 접근합니다. 그는 수차례 작은 함대를 보내 오스만 해군의 반응을 살핍니다. 하지만 바르바로사는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함정처럼 보이는 침묵.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단 한 발의 포성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칼이 아니라 장소가 결정한다. 그가 원한 전장은 프레베자, 그리스 서부 해안의 좁고 얕은 바다. 한포 전투에 익숙한 유럽 함대가 움직이기 가장 어려운 지역. 바르바로사는 거기에 앉아 적이 스스로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진을 치고 기상 조건과 지형을 파악하며 바람의 흐름까지 기억했습니다. 도리아는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숫자는 충분했고 압도적인 무력도 있었지만 바르바로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연합군 내부에선 초조함이 더 빨랐습니다. 왜 기다리나? 우린 600척이다! 결국 도리아는 결단합니다. 9월, 그는 드디어 함대를 프레베자로 이동시킵니다. 이동이 시작된 그 순간 바르바로사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말합니다. 이제야 바다가 우리 편이 되는구나. 도리아의 연합함대는 강했습니다. 중무장 갤리선 수백 척, 유럽 최강의 화포, 숙련된 노젓는 병사들. 하지만 바르바로사는 그들보다 강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형, 조류, 그리고 바람. 프레베자. 그것은 해안이 얕고 좁았고 큰 배들이 방향을 틀기엔 너무도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바르바로사는 바다를 읽을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지도를 보지 않았고 직접 노를 젓고 직접 바람을 맞아가며 이 바다를 익혔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오후엔 역풍이 불고 어느 시간엔 물살이 바뀌며 달이 뜨면 갤리선이 휘청일 만큼의 파도가 인다는 것. 그래서 그는 싸움을 밀었습니다. 딱 그 순간까지. 도리아는 크고 무거운 배로 깊은 물에서 전투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좁고 얕은 함정 속으로 스스로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연합군은 대형 전열을 펼치려 애썼지만 지형이 방해했고 풍향이 어긋났고 바르바로사의 선박은 날쌔게 움직이며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대포보다 순간의 바람을 기다리는 자였고 그 바람이 지금 불고 있었습니다. 1538년 9월 28일 새벽부터 바다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서서히 오스만의 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리아의 연합함대는 수백 척의 전열을 갖추려 애썼지만 좁은 수역에선 움직이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반면 바르바로사의 배들은 물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작고 빠른 갤리선. 양옆에서 파고들고 뒤로 후퇴하는 듯하다 다시 전면을 찔렀습니다. 뒤를 노리지 마라! 중심을 부숴라! 그의 명령은 물결처럼 퍼졌고 선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연합군은 갑작스런 측면 공격에 당황했고 풍향이 바뀌면서 포격각도마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도리아는 중앙을 지키려 했지만 측면이 무너지자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는 아직도 전체 병력을 투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배후에는 로마 교황과 황제. 그는 절대적 승리 없인 움직이지 않는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바르바로사는 그 머뭇거림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지금이다! 모든 선박 전속 전진! 그날 오후 수십 척의 유럽 전함이 불탔고 수천의 병사가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프레베자, 그 이름은 그날부터 지중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프레베자의 전투는 몇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수십 년을 이어집니다. 안드레아 도리아, 유럽 최강의 제독. 그는 수많은 배와 병사를 잃고 가장 중요한 자신의 이름을 잃었습니다. 전투 중 그는 주력 함대를 끝까지 투입하지 않았고 그 신중함은 이젠 비겁함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몰락한 제노바로 돌아갔고 다시는 해상에 서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황은 분노했고 카를 5세는 침묵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하이레딘 바르바로사는 단 한 번의 전투로 지중해를 장악합니다. 스페인 함대는 그 후 수년간 바다에 나서지 못했고 베네치아는 오스만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프레베자 이후 지중해는 이슬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술레이만은 말합니다. 하이레딘은 칼이 아니라 바다로 제국을 확장한 자다. 전투가 끝난 뒤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그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하이레딘 바르바로사. 그는 해적이었지만 이제는 제국의 칼날이자 방패가 되었고 하늘 아래 가장 두려운 바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술레이만 대제는 그에게 최고의 예우를 내렸습니다. 궁정의 장군들이 차례로 엎드렸고 그의 조언은 제국의 항해와 외교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는 싸움만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역로를 정비하고 해안 방위를 체계화했으며 젊은 제독들을 양성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오스만 해군은 하나의 제국의 무기로 재탄생했습니다. 하이레딘은 더 이상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도 앞에 앉아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전쟁을 끝내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1538년 이후 10여 년간 그가 살아있는 동안 어느 누구도 오스만의 바다를 눈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해적이었다. 국가도 없고 깃발도 없으며 오직 바람만을 따랐다. 그러나 결국 그는 제국의 바다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오늘날에도 튀르키예 해군의 전함에 새겨져 있고 그가 지킨 바다는 수백 년간 오스만의 영광으로 기억되었다. 하이레딘 바르바로사. 그가 남긴 것은 배 한 척이 아니었다. 그는 후대에 세 가지를 가르쳤다. 첫째, 지형과 바람을 이해한 자가 바다를 지배한다. 둘째,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머뭇거리는 마음을 꿰뚫어낸 눈이다. 셋째, 경멸받던 자도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될 수 있다. 그는 태생이 귀족이 아니었고 아카데미에서 전술을 배우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바다를 삶으로 배웠다. 그 삶은 제국을 바꾸었고 세계 지도를 휘둘렀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제독들은 그 이름 앞에서 한 번쯤 고개를 숙인다. 해적이라 불렸지만 누구보다 제국을 이해한 자. 하이레딘 바르바로사.